예, 안녕하세요. 뽀프입니다. 이제 예전부터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발전한 질문으로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쩌면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면 게임 프로그래밍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할 때 보통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떤 책을 과연 봐야 되냐.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 별로 책 소개를 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저 자체도 별로 이렇게 제가 봤던 책은 이미 서점에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지금 나온 책 중에 뭐가 뛰어난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요즘 잘 팔리고 있다는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 책이 왜 잘 팔리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초보책이 더 어렵고, 그나마 이제 약간 이미 초보를 지난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를 보고 싶다는 책은 이제 소개가 조금 더 쉽긴 했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유명한 책들, 여기서도 괜찮은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예전에도 뭐 게임 프로그래머 테크트리란 비디오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 뒤에 이제 정리가 되면 올린다고 했는데 제대로 아직 올리지도 못했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줄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시 뭐 대학교에서 C++를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의 여러 가지 이제 보죠. 어떻게 코딩 공부를 해온 애들, 뭐 처음에 이렇게 하는 애들, 저렇게 하는 애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애들이 훨씬 더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인지가 이제 재확인이 되고, 언제나 저만의 논리는 있었지만, 이론은 있었지만, 이제 그 증거를 이제 한 100명 넘는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 100명 넘는 학생들을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과연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코딩을 과연 어떻게 처음부터 배웠나. 제가 처음 코딩을 했던 게 이제 GW 베이직으로 해서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기억을 안 나요. 제 기억에는 한 5학년 아니면 6학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말도 안 되게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실이 생겼어요. 공립학교인데 무슨 돈으로 컴퓨터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졸업생으로 사회 졸업생이니까 굉장히 그때는 처음 생긴 학교였고, 그만큼 뭔가 시설을 할 때 그런 유두리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새로운 걸 갖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거기서 GW 베이직으로 코딩을 배웠긴 배웠어요. 근데 뭐 선생님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전상과 나왔던 뭐 선생님이고, 그렇게 뛰어난 프로그래머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뭐 가르쳐 주셨고, 저희는 그냥 GW 베이직 컴퓨터로 이제 GW 베이직 8비트짜리 컴퓨터로 열심히 코딩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코딩의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뭐 거의 한원 수준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따로 있고, 그 중에 또 한두 명 정도 되게 컴퓨터 잡지 보면서, 이런 그때는 컴퓨터 잡지에 무슨 방구차 게임 만들기 이런 비슷한 코드가 많이 올라오던 때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거 짜보고 이거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갖고 짜고 되는구나 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사실 제가 코드를 이해하는 게 얼마 정도 됐는지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게임을 혼자 만들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게 몇 년을 한 것도 아니고 제 기억에는 몇 개월을 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코딩이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또 컴퓨터를 각 집에 들여오는 게 한참 이제 시작이 되던 때죠. 뭐 MXX2라던가,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계열 게임을 플레이하던가, 아니면 애플2 막 이런, 그때 8비트짜리 컴퓨터 나왔던데, 그리고 막 그때 16비트 IBM PC로 넘어갈랑 말랑 하던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들어왔고, 뭐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이 뭔가 사줄 때는 공부용이라고 사주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깔아놓고 뭐 공부한다는 이런 명목하에 시작은 하지만, 어차피 저는 거기서 코딩하는 걸 더 좋아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런저런 거를 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 의미 없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것들, 그렇게 어떤 뭐 제대로 도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짤 수 있구나 이런 수준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친구가 어느 순간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 나는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프로그래밍 해줄게. 근데 게임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C를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C를 이제 독학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온 게 제 기억엔 중3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코딩을 배우고 그동안 주로 코딩은 하긴 했어요. 단순한 것들. 취미로 하든 친구랑 뭐를 하든 뭐 제품을 팔 생각은 없었고. 그러면 그 뭐 한 2, 3년 동안은 제가 나름대로 막 코딩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가 물론 뭐 C도 독학하고 나서 막 코딩이었겠지만 어느 정도까진. 그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코딩을 배워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단순히 이랬어요. 코딩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그래 궁금하다 알아보자.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보다 코딩하는 게 좋았어요. 즐거웠고. 이제 거기서 재미를 찾았고 그렇게 재미있는 거를 어디에 쓸지 모르고 그냥 친구끼리 무슨 컴퓨터 클럽 만들어서 같이 놀고 이런 수준으로 그냥 친목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친구가 이제 게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한참 이제 PC 게임이라던가 그 처음 한국 초기 게임이 나오던 때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게임으로는 이제 취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때였다고 보면 맞아요. 게임 회사가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는 게 있지도 잘 않았고 대부분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 언제나 이제 저만의 것을 좋아하는 성향 플러스 코딩이 재미있는데 접목할 거를 못 찾고 있다가 그래 이건 내가 해보자 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코딩을 잘하던 애도 아니야. 그냥 필요하다면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 20년? 20년 넘게 지났죠, 사실은. 지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지금쯤이면 제가 자라왔을 때보다는 누구나 다 코딩을 훨씬 많이 배우고 컴퓨터가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코딩을 하겠구나. 그러면은 대학 들어올 때쯤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코딩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오히려 저희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요즘은 생각보다 코딩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저희 때보다 입시가 더 지옥이 된 것도 아니고 저희 때보다 고등학교가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코딩을 배우려면은 뭐 이 책부터 봐라 저 책부터 봐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방식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 그대로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머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코딩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다 하면은 과연 내가 그걸 잘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코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코딩을 주업으로 삼기 위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당연히 갖춰야만 내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거에 재미도 없는데 그거를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통 예전에 뭐 게임 프로그래머 지망생들 상담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해보기부터 하라고.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부터 해봐야지.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아니 농구를 할 때도 보통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공을 일단 던지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삽질하다가 재미 붙이면 점점 막 이렇게 뭐 비디오도 보고 뭐 친구 따라서 이런 기술도 익히고 저런 것도 익히고 그게 더 재밌으면 정식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심지어는 뭐 가수가 되는 사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일단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노래 흔히 좋아서 부르고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난 정말 이걸로 재밌으니까 해보고 싶다 라면은 이제 그것 따라서 점점 훈련도 받고 뭐 성대 트는 연습도 하고 뭐 호흡 훈련도 하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유독 프로그래밍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괜찮은 직종이 되고 웬만한 직종보다는 좀 미래에 대비가 돼 있고 돈도 꽤 괜찮게 벌 수 있는 직종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직종이니까 그냥 그래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고시 패스해서 그런 직장을 잡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과연 고시를 패스하는 사람들, 사법고시 쪽 뭐에서 정말 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법을 너무 좋아서 패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법대를 나오기도 했고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거를 좋은 직종이고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직종이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쵸?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도 점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법고시 이쪽하고 좀 다르게 프로그래머는 이제 저희가 망상으로 되게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점점 이게 코딩이 일반화가 돼가면서 그 밑에 굉장히 많은 그 코드 몽키라고 하죠. 그런 코드 몽키 풀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쪽 코드 몽키 쪽에 이제 뭐 급여와 그 위를 넘어서는 제가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급여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도 몇 번이나 광고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는 처음 책을 이제 쓰겠다고 말하고 나서 이미 1년이 넘게 지나서 겨우 나온 책인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코딩에 입문하게 됐던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서점에서 찾아본 바로는 그런 책도 없었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비슷한 책이 한 권 있긴 있었어요. 제가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찾았을 때는 목차만 봤지만 비슷했고 저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코딩에 관심을 붙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맛배기를 보는 교육이 훨씬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서 치고 되게 단순한 것들 정말 코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예전에 비디오로도 말했지만 조건문과 반복문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코딩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구나. 굳이 이거를 지금 있는 무슨 특정 언어 입문서처럼 막 이것저것 다 문법 하나씩 배우고 이것저것 다른 뭐 변수형이 뭔지 배우고 이러면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치면 화면에 출력이 돼. 네가 덧셈을 하고 싶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네가 무슨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똑같은 값을 출력하고 싶어? 그럼 이러면 돼. 야구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볼래? 그럼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적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부터 심지어는 직장인 이 부류의 사람에서 난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코딩 말도 많고 내가 코딩 모르면 직장이 좀 위험해진다고 막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래머가 좋은 직장이래 그걸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과연 코딩은 어떤 걸까 그러면 정말 큰 노력하지 않고 잠시 그냥 교양 과목 이제 한 과목 듣는 거 있잖아요. 뭐 시청에서 하는 뭐 한 달짜리 매주 두세 번 나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코딩 책을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었고 막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저한테 작년 동안 대학 교수 된 것도 있고 실리콘밸리 간 것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 도움 얻고 또 여러 사람들 이제 저한테 빨리 하라고 채찍질 해가면서 결국 책이 나왔고 그 책이 지금 서점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받았어요. 오늘 여기 일요일인데 일요일인가? 일요일 맞는 것 같아. 오늘 책이 왔어요. 놀랍게도 일요일날 배달이 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헬로 코딩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 한빛미디어에서 하는 개념부터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에 일단 언어라는 걸 제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코딩을 할 때는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쳐보면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쓰긴 쓰죠. 그래서 밑에 보면 C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C샵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보용으로. 일단 툴이 굉장히 좋아요. 그 C샵을 짤 때 쓰는 도구가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도구 중에서는 최고고 가장 이제 이해가 쉬운 에러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잡아줘요.
그래서 뭐 파이썬이 더 좋은 언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게 되게 많아요. 스페이스 문제도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행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그런 문제가 없는 책이고 책 얇기는 언제나 제가 두꺼운 책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통 책을 낼 때 두껍게 낸 다음에 돈을 많이 받으면은 한 번 어차피 팔릴 거 똑같이 팔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얇은 책 해서 싸게 많이 파는 게 낫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아니 이거 봐서 코딩이 재밌는지 아닌지 빨리 익히고 싶은데 내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그 책이 600페이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책은 한 가격이 얼마야? 19,800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책 편집도 되게 잘 됐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보일까? 보일까?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대충 보인다고 치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코드도 다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설명도 잘 돼 있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이제 영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그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캐나다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프로그래밍 신텍스 하나하나의 의미를 훨씬 더 제대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언어적으로 영어의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린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걸 알았으면은 좀 더 코딩을 내가 잘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개념이 나올 때마다 영어를 설명을 해요. 이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게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다 해놨고 굉장히 그림 많고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목차도 되게 단순해요. 정말 제가 처음 코딩 배울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를 배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장수가 몇 장이지? 내가 봐야겠다. 10장이라고 전 기억하는데 만약 딱 10장이에요. 그래서 그 챕터라고 하죠. 1장, 2장 이럴 때 그 첫 장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준비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에 깔고 그래야 준비가 된다를 얘기하고 두 번째 장은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거, 숫자를 출력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출력문을 가리키고 세 번째 장은 이제 뭐 컴퓨터는 값을 계산하는 그런 기계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수라고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그런 변하지 않는 수를 하는 거와 그 네 번째 장은 이 수를 변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3이었는데 4로 증가시킨다거나 이걸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그래서 변수와 연산이라는 거를 다뤄요. 변화하는 수예요. 변수라는 건. 5장은 이제 당연히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키보드로 입력 받아야 되니까 그런 키보드 입력하고 6장은 이제 제가 예전에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조건문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이 성립을 했을 때 이런 코드를 실행시키고 아닐 때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자. 그리고 7장은 이제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넣는 게 좀 나을 것 싶어서 좀 코드를 약간은 깔끔하게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열이란 거를 넣었어요. 근데 배열을 이제 한번 그냥 이건 보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8장은 이제 반복하는 거.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호출하려면 뭘 해야 되냐. 반복문. 9장도 반복문인데 반복문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 장씩 나눠서 했고 10번째 장은 이제 무작위하게 코드를 좀 바꾸는 거. 실행을 바꾸는 거. 뭐라 그래. 뽑기 게임을 해도 이게 확률적으로 뭐가 나와야 재밌잖아요. 그게 언제나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 주사위 굴려가면서 게임하는 거 어떻게 만드냐. 그러게 10장까지 썼어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 함수 뭐 이런 개념도 없고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책을 그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각 장마다 배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숫자 야구 게임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요. 그래서 2장부터 시작을 하죠. 1장은 준비니까. 그래서 2장부터 10장까지 끝내면 이제 숫자 야구 게임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냥 따라하면은 이런저런 개념 익히고 그림 많고 영어 단어 설명 많고 그냥 솔솔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꼬꼬마일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취미를 붙이게 된 계기가 이거였으니까, 아, 이 책을 정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천할 수 있겠구나. 그냥 처음 코딩을 하겠다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전혀 컴퓨터과가 아니고 컴퓨터 분야가 아니고 제 나이쯤 된 친구도 있어요. 내 직장이 이제 컴퓨터 뭐 머신러닝, AI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그럼 코딩을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그냥 보면서 이제 한번 보라고. 코딩이 어떤 건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 단순한 이 빌딩 블락이라고 하죠. 기초가 되는 블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로직이 바뀌는 게 전부라고. 어찌 보면은 되게 단순한, 아주 단순한 로직을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이제 또 이제 요즘 또 돌고 있는 흔히 유명한 이제 교육용 언어라고 하는 게 스크래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지는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저는 20년, 30년 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코딩을 말 그대로 GW 베이직 실제 코딩을 치면서 한 애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얘들한테 그냥 코드가 도는 로직을 타이핑을 안 짜고 대신 뭐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선을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유아한테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코딩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부터는 실제 차라리 그냥 되게 뭐 언어가 복잡하든 단순하든 떠나서 그 언어에서 단순한 것만 골라서 쓰면서 실제 화면에 도는 걸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줘야만 재미가 생긴다고 봐요. 아까 말했던 농구 이런 거 똑같잖아요. 농구가 굉장히 경쟁이 심한 운동이고 제대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어느 스포츠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가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자기가 정말 프로로 가고 싶으면 프로까지 가는 훈련을 겪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즐기면서 끝내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거였구나 해봤구나 넘어가고 게임도 똑같잖아요. 요즘 프로게이머들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피지컬과 엄청난 반응 속도 막 하루에 엄청난 시간에 그 플레이하는 것들. 그러나 그게 아닌 저 같은 이제 그 실버리그 정도의 플레이어는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CS를 먹던 말던 즐기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프로가 되는 과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겉표지는 아보카도래요. 그리고 아마 야구가 있는 이유는 야구 게임을 밑에 놓기 때문이 아닐까. 색은 제가 골랐어요. 원래 이색하고 약간 푸르른 계통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노란색을 좋아해서. 그래서 책 서점에 풀렸고요. 지금 다 주문할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주문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 이미 코딩을 하고 계시는 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혀 코딩에 관심이 없었. 코딩에 그냥 막연한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해보길 바라고. 뭐 비디오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그냥 뒤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추천사라던가 뭐 설명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게 가장 괜찮은 마케팅 문구니까 출판사에 넣겠지. 제가 이거 써놓은 서문 중에 나왔던 건데 여기에 보면은 개념과 실습 그것으로 충분한 프로그래밍 입문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서문이 뭐냐면 이 책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은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법, 데이터의 값에 따라 프로그래밍의 행동을 바꾸는 법, 동일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법 등이 프로그래밍의 기초 중의 기초지요. 이 책은 이런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말 이해하기 쉬운 실습 언어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 언어로 C샵을 사용합니다. 특정 언어의 문법보다는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프로그래밍의 입문서를 이제 만나보세요. 마지막 문구는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간지러워. 근데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이제 야구공이 있는데 여기 인트 막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처음 봤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분의 추천사예요. 근데 첫 번째 추천사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써 있네요. 뼛속까지 문과생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기초 문제야 심화 문제의 답을 구할 때까지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조경숙님이시고 저랑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이 레알 문과생 직장인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 책의 테스트 독자라던가 뭐 교정을 받으신 분이거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하고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평도 받아왔고 책도 정말 예쁘게 출판 잘 됐고 아보카도하게 뒤에 기초 문제 답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코드도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강좌를 할 생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학교, 온라인 대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은 그 중에 하나로 뭐 대학 과정은 절대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맛배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시간 문제상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 1년에 걸쳐 책 나온다고 광고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 코딩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한 19,000원, 2만원 뭐 할인받으면 좀 더 싸겠죠. 그 값 들여서 이제 선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저는 언제나 없는 책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제 생각이 맞다면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책이고 굉장히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이제 또 1년 동안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한 책 광고를 마쳤어요. 힘들었다. 예, 보표였습니다.